안녕하세요. 8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백유리입니다. 윤덕현입니다. 네, 여러분 루틴이란 말 아시나요? 이 루틴은 원래 정해진 일의 순서, 기계적인 절차란 뜻인데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좀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을 루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선수들의 루틴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KBO 리그 SK 와이번스의 박종훈 선수는요. 선발 등판하기 전에 10분간 명상을 하고 마운드에 오른다고 하고요. 미국의 농구조 NBA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뛰고 있는 스테판 커리 선수는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팝콘부터 먹는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루틴이네요. 네, 색다른 루틴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최상의 일상생활 속의 리듬을 찾기 위한 또 유지하기 위한 루틴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이 루틴이 조금 무너지는 날이 있다면 그게 바로 휴가가 아닐까 싶은데 평소와 다르게 루틴 없이 조금 쉬다가 편하게 있다가 일상으로 복귀하려면은 몸과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네, 이럴 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루틴인데요. 휴가 후유증을 털고 일상으로 잘 돌아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피곤하더라도 취침 시간 또 기상 시간 잘 지키면서 원래의 생활대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휴가 다녀왔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과한 의욕보다는요. 또 복귀하고 일주일 정도는 남아의 적응 기간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게 좀 마음 편하게 여기는 하나의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특히나 비도 내렸고요. 한 주 중에 피곤해지기 쉬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루틴을 저희 경남아 사랑해가 꼭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샵 2353번 문자 참여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네, 목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여러분, 해바라기 아니고요. 태바라기 뭔지 아시나요? 밀양 봉대마을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태바라기의 정체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노란 해바라기가 꼿꼿한 기상을 뽐내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마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싶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엎어게 됐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찾아간 우리 동네 대소사. 5개 부락이 봉대 마을입니다. 그 중에 5개 부락 중에서 우리 마을이 옛날에 지렉하고 지금 현재 4개를 합니다. 이 마을을 환하게 뒤덮은 주인공이 바로 이 녀석이다.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한 2만여 평에 봄에는 꽃향기비, 여름에는 해바라기를 심습니다. 전부 노인들이 많아서 올해는 부득이 3,200평에 우리가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그 덕에 마을 인지도 역시 급상승. 해바라기도 좋고요. 광복절 날 태극기가 너무 좋아요.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강경군의 대통령 상 받은 마을 안겨. 태바라기를 하대, 태바라기. 그렇게 탄생한 밀양 봉대마을 태바라기 축제. 해바라기라는 태자는 태극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바라기 꽃말이 존경, 사랑, 기다림 이 꽃말이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태바라기란 마을이 되었습니다. 날씨 따윈 상관없다. 비 내리는 마을을 가득 메운 사람들. 태풍 와도 비 와도 와봤지 뭐. 비 온다 해도 와봤지. 멋있다. 멋있다 최고. 해바라기 좋아하는 애기들이 독특하게 태바라기라고 해서 태극기랑 해바라기 같이 조합돼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싶어서 아기들하고 같이 엎어게 됐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열린 축제인 만큼 마을 사람들 역시 화합과 단결력으로 똘똘 뭉쳤다. 민족 개몽 동포교육 자주협동. 먼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석죽 이상용 선생의 추모식이 거행됐는데 석죽 선생의 그 영감이 통했던가 그들의 정성인가 태풍도 참 양정이 또 이게 지나가지고 그래서 아래같이 듣지도 안 하고 영탄 좋습니다. 초대 국무령. 대한민국 초대 국무령 지내신 어린이거든.
그 국가에서도 그 참 이름을 받들어주는 분이라. 나라 사랑, 호국 정신에 대한 마음이 유독 남달라 보이는 밀양 봉대마을 사람들. 해바라기 축제를 하는 이유는 초대 임시 국무회의인 이상용 선생님의 저희들이 후손입니다. 그 어른의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매년 8월 15일 날 광복절날 해바라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오로지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축제. 봉대마을 이 좋은 행사에 저희들 봉사하러 왔습니다, 오늘. 아니 봉대마을이 유명합니까? 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 마을 좋다입니까? 선생님은 어디 마을입니까? 주골마을인데요, 주골마을. 주골마을인데 축하 공연하러 저희가 왔는데요. 자, 이제 가야 됩니다. 이기세요. 출발. 2014년엔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 2017년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수상하며 마을의 입지와 위상을 높인 밀양 봉대마을. 하지만 그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 내가 동장을 13년째 하는데 우리 동네가 진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뭔가 썩고 있는데 파리 모이가 많아 못 살았어. 냄새도 많고 나고. 저 안동에서 오면 아들이 오면 코 공개 막 갖다 내밀한다고. 그걸 없애고 이제 우리가 가을로 마을을 이제 꾸미고 환경을 바꿨다 아닌가 그래. 그래서 이제 이 해바라기 송가 해바라기 마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의 대표 특산물인 조롱박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행사도 펼쳐졌는데. 이 마을 할머니들이 직접 물을 만드셔서 만든 박이니까 자 예쁘게 칠해보자. 아이들의 특별한 체험을 위해 조롱박을 일일이 쪼개어 말린 마을 어르신들. 도롱박이 참 공익품을 또 만들 수 있고 또 복을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게 해가지고 도롱박을 심었습니다. 거기다 옛 추억을 되살리는 전통놀이도 빠질 수 없다. 장기 알까기에 우복까지. 끝났다. 하나씩 체험을 완료할 때마다 저 손 좀 잡아도 될까요? 한개를 한개 놓겠지 하면 요거를 주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에. 열심히 놀고 선물도 받고 부럽지요. 감자. 동생 때문에 내가 2년 전에 기초낸 사람입니다. 이 동생 때문에. 봉대마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밤이 사방으로 다 둘러싸가 있죠. 물도 좋고 인심이 좋다고요. 저 화장실 뒤에 가서는 뭐 텃세를 하면서 하던 말고 이런 데 와서는 텃세 하나도 안 했다고. 나는 이 동네 이제 기촌한 지 한 13년쯤 됐죠. 아니 지금 못 입으신 걸로 봐서는 거의 뭐 한 100년 정도 막 300대에 대해서 옛날부터 내가 이 동네 살아온 것처럼 보이기는 거의 한 70%가 지금 뭐 어른들은 더 많겠지만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마을을 가꾸고 하는 데는 한 70%가 기농기촌입니다. 대통령상을 받고 보니 전국에서 소문났네. 장하도다 자기 자신은 물러가고 만복수복은 이리 주소.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태바라기 축제. 아이고 또 날이만큼 광복절이고 하니까 이런 축제에 오니까 더 뜻깊은 날인 것 같네요. 진짜 어블리에 가고 잘 놀고 잘 묵고 잘 놀고 진짜 좋아해. 봉대마을로 놀러 오세요. 국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독립투사들처럼 긍지와 긍정으로 빛난 봉대마을. 태바라기의 고든 기상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룩셈부르크
알리바바. 우리 지역 소식 알려드리는 알리바바 시간입니다. 경남 소식 알림이죠. 보경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알리바바 박보경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많이 내려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 다 어떡하나 걱정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가볼 만한 곳 위주로 준비를 하셨나 봐요. 네, 주말에는 다행히 비가 그치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돼 있는데요. 내일이 처서인 만큼 아직까진 낮에는 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화창한 날씨에 어디 가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알리바바와 함께 계획해 보시죠. 알리바바. 남해의 여름, 그 대미를 장식할 행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남해 시골영화제. 보다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만나고자 기획됐는데요. 한 달에 딱 하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를 만납니다. 올 7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총 9편의 영화를 상영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시골영화제가 찾아옵니다. 오후 4시부터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소통 과정을 다룬 이빨 2개. 어쩌다 잘못 연결된 남북한 여성들의 전화통화를 소재로 한 여보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심다련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권윤덕 작가의 이야기 그리고 싶은 것까지 쭉 상영됩니다. 그리고 싶은 것 상영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가지는데요. 이번 영화제에서 권윤덕 작가의 전시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쩌면 좁은 남해에서 더 깊이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 토요일 오후 4시 남해 시골영화제입니다. 알리바바. 진주의 관문 정촌면에 있는 강주연못은 언제 축조됐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못둑을 두르고 있는 시원한 고목들이 대략 5, 600살. 이팝나무는 중국에서 들여왔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곳을 빛내주는 건 뭐니 해도 연꽃인데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정촌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강주연꽃 문화축제를 엽니다. 예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생대회를 시작으로 식전 공연, 강주 연못에서 직접 채취한 연시로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마련돼 있고요. 저녁 7시에는 영화 명량을 상영합니다. 토요일은 면민들의 날, 체육대회와 공연, 노래자랑이 있고요. 일요일에 강주연꽃 문화축제는 더 이상의 스포는 생략합니다. 강주연못에서 인생샷도 남기고 축제도 즐기고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알리바바. 외할머니 때 가던 길이 떠오르는 풍경 너머를 건너오는 버스. 초록잎을 스치며 달리는 버스에 손님이 아무도 없다? 마을 사람들로 왁자지껄한 버스 안을 상상했는데 말이죠. 평소는 이 차 타면 항상 자리가 빈자리가 없거든요. 항상 꽉 차는데 오늘은 좀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손님이 조금 적었어요. 이번 마을에서는 손님이 좀 있을까요? 마을 둥구나무 아래 3, 4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이자 재빨리 승객들을 돕는 영애 씨. 이쪽으로 타세요, 이쪽으로. 네, 내리세요. 친절한 영애 씨? 그녀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승객들은 일단 안전하게 탑승 완료. 계속되는 착한 선행. 영애 씨, 정체를 알려주시죠. 버스 도우미 김정혜입니다. 버스 도우미 김정혜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어르신들 말벗도 좀 대어드리고 짐도 내려드리고 올려드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버스
좀 받아서 좀 넣어드리고 버스 요금도 넣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이 많은 합천 축의 삼가 장날에 버스 도우미가 함께합니다. 버스 안내 도우미라고 합니다. 저희 구는 뭐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고령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아무래도 고령자다 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하게 그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안내양을 이번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3월 8일 합천장을 향해 달리는 버스. 종점은 합천터미널. 장날답게 사람도 많고 오랜만에 본 장으로 짐도 많습니다. 장날은 아무래도 그 말 안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날만 운행하는 노선이고 아버님은 친구들과 한잔할 막걸리를 사시고 어머님은 벼르고 있던 머리를 하셨네요. 5일 장날 제 코스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제 오지에 계신 분들 정상적으로 저기 본 노선 아닌 그 마을 분들만 위해서 오늘 운행하는 겁니다. 오지에 살아 장날도 마음껏 못 누리는 분들을 위해 장날 버스와 도우미가 함께합니다. 오전만 운행하는 장날 버스. 현재 도우미는 딱 1명. 혼자지만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영애 씨. 다 타고 합천 장날 버스 출발합니다. 고고싱. 예, 어머니 가세요.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저기 어릴 적에 저기 안내양 분들 계실 때 탔던 세대인데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안전한 느낌이 일단 막 편안한 느낌이 제가 먼저 듭니다. 그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라 하시고. 저 어르신 저번 장날 차 타셨죠? 네. 아, 오늘은 뭐 때문에 타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혼자 사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오토바이 타고 가시거든요. 혼자 가는 길도 적적하지 않게 수다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는데요.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밖에 좋은 경치도 많고, 꼴짝꼴짝이를 보니까 경치도 보고 그러니까 참 좋네요.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으면은 그 내년에는 더 확대해가지고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랜만에 단 이름표. 합천 장날 버스를 타시면 영애 씨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네, 합천군의 버스 도우미 이야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 버스 도우미라고 하니까 지금은 사라진 직업 중에 하나인 버스 안내양이 다시 부활한 건가 했었는데 조금 다른 개념이었네요. 네, 합천군이 시행하는 버스 도우미 제도는 어르신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합천군은 전체 인구의 37%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인데요. 경남 노인 인구 평균이 15%인 걸 감안하면 꽤 높은 편이죠. 그렇네요. 경남 네. 평균보다 2배 이상의 퍼센트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해 보이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장날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정말 많은 짐을 들고 어르신들이 타시고 맞아요. 또 혹시나 못 내리실까 봐 미리 움직이신 거 보면은 제가 정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르신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란 생각이 드는데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도와드리는 게 빠르다는 걸 합천군은 일찌감치 알아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당백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애 씨.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가볼 만한 우리 동네 행사들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 토요일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시골 영화제가 열립니다. 시골 영화제는 7월부터 매달 하루씩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열리는 시골 영화제에는 좀 더 힘을 줬다고 하니까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해 보시겠고요. 그리고 강주 연못, 우리 지역 진주의 강주 연못에서도 축제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진주 시민들에게는 아마 강주
강주 연못이 꽤 친근한 곳일 것 같은데요. 네. 이 강주 연못은 사계절 내내 산책 장소로도 아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이맘때 연꽃이 아주 예쁘게 핀다는데요. 가셔서 연꽃도 보시고 또 마을 분들이 판매하는 맛있는 먹거리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해와 진주 모두 큰 행사는 아니지만요. 우리 동네 분들이 힘을 모아 만든 축제니까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보경 씨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도 좋은 소식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봅의 섬, 낭만의 섬 진도. 아직도 진도를 그냥 섬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진도 여행 초보자. 즐길 곳, 먹을 곳, 잠잘 곳 걱정 전혀 없는 진도에서의 하루. 제대로 보낼 준비됐나요? 자, 오감 만족 진도 한 바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원한 바다를 가로질러 이곳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진도의 즐길거리 그리고 또 먹을거리, 낭만적인 휴식 공간까지 다양하게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진도를 100% 아니 200% 완벽하게 보여드릴게요. 함께 출발하실까요? 진도 200% 즐기기 첫 번째 코스. 바로 진도 하면 빠질 수 없는 진도개. 진도의 보물, 천연기념물 진도개가 궁금하시다고요? 때론 귀엽게, 때론 용맹스러운 진도개의 매력을 한눈에 담아갈 수 있는 곳, 진도개 테마파크로 어서 와보랑개. 왈왈왈왈왈.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주말 오후 1시 다양한 진도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진도개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진돗개 테마파크도 오셨는데 와서 공연도 보고 하니까 어떠세요? 원래 진돗개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테마파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좋고 개들도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아니 근데 진돗개가 보니까 똑똑하긴 해요, 그죠? 네. 진돗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하는 견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주인을 잘 따르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진도개 테마파크의 깜짝 이벤트. 가장 날쌘 돌이 진도개를 맞춰라. 저 한 장이요. 한 장, 한 장. 자, 여기 있어요. 보루유도 이거 진돗개 누가 잘하는지도 맞출 수 있고 또 보루유 토끼도 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은 무조건 3번이 1등합니다. 3번이 1등. 삼 3번이 1등 할지 1번이 1등 할지는 두고 볼 일 아닌겨? 드디어 진도개 테마파크의 하이라이트 진도개 경주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며 뛰어가는 날쌘돌이 명견 진도개. 한번 화이팅! 포기하지 마! 아, 3번이라 3등이야! 박은혜 리포터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진도개 테마파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진도개 방사장에선 귀여운 새끼 진도개들과 함께 뛰어놀며 즐거운 추억 하나 더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따, 너도 신났구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공연 중에서? 걔들끼리 경주하는 거. 우리 강아지가 경주하는 게 가장 재밌었다고. 키우라면 키우고 싶어요? 네. 진짜 어머니 키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해요? 가는 길에 분양을 받아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와 정말로. 네. 와 진돗개 분양받을 수도 있대. 축하해. SNS 핫플레이스 좀 다녀봤다는 박은혜 리포터. 해시태그로 검색한 결과 찾아낸 진도의 감성 가득한 카페. 아니 근데 이게 다 뭐래요? 진도에서 특산품이 쑥과 대파라서 진도 쑥라떼라고 지었어요.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 진도 특산품인 쑥과 대파를 이용해 만든 진도 쑥 라떼, 그리고 대파 스콘. 자고로 SNS 핫플레이스라 하면 인증샷은 꼭 남겨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역시 인증샷은 잊지 마면 됐고, 본격적으로 진도 대파 스콘 먹방 시작. 쫑글쫑글하게 생긴 야채 과자랑 맛이 똑같아요. 아무래도 대파가 들어가서 그런지 야채 맛이 나면서 그 과자를 욕심껏 한 6개를 한 입에 넣은 데서 그런 느낌이 나요. 맛있는데요, 이거? 휙휙 저을 때마다 은은한 쑥 향기가 솔솔 풍겨져 나오는 진도 쑥 라떼. 맛이 어때요? 먹자마자 입안에 쑥향이 가득. 쑥 딱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맛은 약간 미숫가루 맛도 비슷하게 나는데 거기에다가 쑥 맛이 더 나니까 쑥떡을 아이스크림에 딱 찍어가지고 달달하게 먹는 듯한 느낌? 향긋한 진도 쑥 향기와 함께 달달함까지 한 스푼 더 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건 어떨까요? 진도 200% 즐기기에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코스. 한반도 최남단 제1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만날 수 있는 세방낙조. 아직 해가 지기 전이지만 하루에 한 번, 지금 이 시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절경을 마주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방낙조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그냥 딱 이 세방낙조에 왔을 때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 모습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 바다 위에 바로 노을이 가운데 떠 있어서 그 노을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드디어 진도의 푸른 하늘과 바다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섬과 섬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붉은 태양은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남깁니다. 해 없어졌다. 구름 속에 숨어버렸네. 어떡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약간 그 해 머리만 본 느낌? 몸통 다 못 본 느낌? 근데 아쉽지만 그래도 이 진도 이 바다가 너무 넓게 펼쳐져 있는 게 보면은 진짜 마음이 트이고 시원하고 생각도 정리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진도에서의 마무리는 이곳 세방낙조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매력적인 진도의 여행지만 쏙쏙 뽑아 전해드린 진도에서의 하루. 감성 한 바퀴 여행. 흐르는 것은 땀이요, 내리쬐는 것은 태양뿐인 여름이라면 더더욱 다녀가야 할 곳, 낭만의 섬 진도. 오감을 톡톡 일깨워줄 진도 여행 코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보내기에도 모자란 나날들, 진도 여행으로 특별함을 더해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까지 시원함이 배가 되는 진도에서의 하루. 여러분도 즐길 준비 되셨죠? 낭만의 섬 진도 한 바퀴. 아직도 어디로 여행 갈지 고민하신다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낭만적인 진도 여행 코스면 충분합니다. 밑줄 짝! 별표 5개! 돼지꼬리 땡땡! 오늘 진도에서의 하루 기억해 주실 거죠? 시원한 풍경, 낭만이 가득한 섬 진도에서 올여름 특별한 추억 만들어 가세요. 낮에도 밤에도 경남의 모든 순간.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말초동맥 질환은 주로 죽상경화증에 의한 말초동맥의 혈류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혈류 부족 증상이 나타나 징후를 보일 수 있는 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을 말합니다. 말초동맥 질환의 환자들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혈관의 막힘의 정도, 발병 동맥의 수, 환자의 활동 정도에 따라 하지의 간헐적 발행이나 비전형적인 하지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말초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은 70세 이상의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말초동맥 질환 환자는 하지 절단의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인 허혈의 상태로 처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다리에 낫지 않는 상처, 궤양 혹은 궤저 등을 말하며 진단 당시의 혈관의 상태, 상처의 범위와 중증도, 감염의 여부에 따라 하지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 등의 증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이 의심이 되면 우선 발목 상환 지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 검진 및 발목 상환 지수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혈관 초음파, 혈관 CT 조영술, MR 동맥 조영술, 혈관 조영술 등으로 정확한 협착 부위를 진단하게 되며 주로 혈관 CT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말초동맥 질환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동반 질환, 환자의 활동 정도, 그리고 증상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말초동맥 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항혈소판 제제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스피린을 기본으로 선택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항혈소판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절개 부위가 적으며 회복이 빠른 경피적 혈관 성형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가혈관 혹은 인공혈관을 이용한 치환 혹은 이식을 말합니다. 금연과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조절 등이 말초동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운동요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전형적인 하지의 통증, 간헐적 파행, 하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즉시 혈관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 혈관 중에서도 말초동맥, 그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말초동맥은 다리에 뻗어 있는 동맥을 주로 일컫는 말인데요. 이렇게 다리나 발처럼 심장과 조금 멀리 있는 부위는 이 말초동맥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방이나 혈전이 쌓이면 이 동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또 특히나 이 나이가 많이 들수록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처럼 젊은 사람들도 넉넉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비만이 있거나 고혈압 또 당뇨병 증세가 있다면 젊은 분들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흡연을 많이 할수록 이 말초동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나 초기에는 증상이 딱히 없다가 병이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평소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떤 병이더라도요, 내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감지가 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건강은 미리미리 제때제때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목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이 함께하는 지금 시각이 7시 8분 지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바로 캐서 바로 먹는 직송식탁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또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오늘 주제가요, 동서양의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료로 만든 새로운 요리, 직송식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맛보러 가시죠. 아, 뭐야. 아이. 화가 난다. 화가. 내가 이놈의 모기를 아주 그냥. 늦여름밤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모기 잡으려다 내가 죽게 생겼네. 좀 자자 제발 부탁이야. 날개 죽지 조심해라. 날개 죽지 조심해라. 기다려라 모기. 물지 마라.
저기요. 여기 혹시 깻잎 있어요? 네, 여기. 그럼 허브는요? 허브도 있어요. 저기. 초록빛 향기를 찾아 떠나온 오늘 네 번째 직송 식탁은 거제 평지마을에서 차려진다. 다른 데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보면 어떻게 밭농사를 이렇게 지었냐라고 욕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작물이 막 뒤엉켜서 정글같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익은 것들은 거의 저희가 그때그때 다 따먹어요. 어쩐지 열매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몇 개 좀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서울에서 혼자서 살다 보니까 한식은 너무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국수나 파스타 위주로 한 접시 안에 끝내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깻잎이나 시금치 같은 거 따서 이제 페스토 같은 거가 상당히 만들기가 쉽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런 조그만한 잎들 보시면 여기 줄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톡 끊어주시면 돼요. 그냥 톡? 네. 이거 너무 이쁘다. 네, 어린 잎들이 이렇게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봐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네. 또? 네, 그렇게 계속 잘하시네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있어 보이나요? 네, 기노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지는 않더라도 생기 있는 은주의 텃밭. 철마다 가족의 식탁을 풍성히 채워준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쓰는데 꽤 많이 땄어요. 네, 그죠? 조금 딴 것 같이 보이는데도 이렇게 많이 땄어요. 이제 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모히토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드시고 가셔도. 상큼한 모히또를 마시려면 먼저 허브를 만나야 한다. 여기 있는 게 다 허브인가요? 네, 여기 따서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어쩐지 이쪽으로 오니까 향이, 허브 향이 다 가득하네요. 이게 민트예요. 민트, 저 향 한번 맡아볼게요. 이거 맡아보세요. 상큼한 향이 딱 날 거예요. 그죠? 최근에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꽃이 핀 거는 안 좋고 좋지 꽃 피기 않은 건가요? 전에 있는 허브들을 먹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꽃으로 모든 영양분이 다 가니까. 네, 여기 절기에다가 그냥 톡 하고 끊어주시면은 다음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자라요. 그런 식으로 무성무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째로 따는 게 다음에 딱 크기가 더 좋다는 거죠? 좀 더 이제 풍부하게 자라는 거죠. 거창하지 않아도 늘 함께해서 소중한 초록 친구들. 라임 같은 경우는 레몬보다는 조금 구하기는 힘들지만 웬만한 대형마트에는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만드실 수 있어요. 집에서 그냥 음료수는 먹기 싫은데 좀 더 기분을 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시면 상당히 좋죠. 아무래도 이제 거제도다 보니까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구하기가 쉬운 환경이다 보니까 좀 더 사용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섞어서도 해서 드셔도 돼요. 저는 볶았는데 그냥 섞어가지고 일무로 먹어도 맛있어요. 네, 그래서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라임이 통째로 하나가 다 들어가니까 이 향이랑 확실히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름에 먹기 딱 좋은 음료인 것 같아요. 요즘은 조그만한 화분에도 식용호브들을 좀 많이 기르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끝에를 이제 끊어주시면 또 이렇게 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 저는 깻잎이랑 같이 돌돌 말아서 아래 소스랑 해서 한번 먹어보시면 돼요. 혼자 왔어? 괜찮으세요? 이게 그냥 기존 파스타는 사실 좀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깻잎이랑 같이 페스토로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느끼함을 딱 잡아주니까. 향이 있어서 외국은 허브 가지고 페스토를 많이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네. 아침에 이제 뭐 빵 위에도 발라 먹기도 하고 바지를 그냥 깻잎으로 바꾸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요리 레시피에서 깻잎만 빼고 다른 작물 넣으시면 그냥 그대로 페스토 만드실 수 있어요. 파스타는 뭔가 양식이라서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익숙한 작물이랑 파스타랑 같이 요리를 딱 해 먹으니까 훨씬 뭔가 퓨전 같으면서도 친근감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이 준 한 끼 선물. 오늘도 잘 먹었다. 찾아봐. 나 여기 그릇 딱 펴. 온몸을 깻잎과 민트로 무장했으니 이제 모기 따위는 두렵지 않아. 네, 깻잎 페스토를 넣어 만든 파스타부터 애플민트를 넣어 만든 모히토까지 보고 왔습니다. 정말 군침을 흘리면서 보게 되던데요. 네. 이 페스토란 말이 어색한 분들 많으실 텐데 일종의 소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늘과 올리브유가 기본 재료라고 하고요. 여기서 어떤 허브를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요, 주로 바질을 사용해서 바질 페스토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직송식탁에서는 깻잎을 사용해서 깻잎 페스토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 깻잎이 서양에서는 코리안 허브라고 부르면서 좋아하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취향을 타는 식재료이긴 한데요. 한번 만들어두면 빵에도 발라 먹을 수 있고 또 보신 것처럼 파스타도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맛을 알려준 직송식탁 다음 주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진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남아 사랑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 510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MC님들 더운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애들과 늦은 물놀이를 의령 궁유 계곡에 갔다 왔습니다. 벌써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가 애들 손등에 놀러 왔네요 하셨습니다. 귀뚜라미가 무섭지 않았나 봐요. 저는 좀 피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사진만 봐도 괜히 좀 소름이 돋는데 친구가 자연을 참 사랑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은요. 1570번님. 우리 집 아들 오늘 딱 17개월입니다. 축하해 아들 하셨고요. 그리고 뱃속에 꼬물이가 8주라네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겹경사네요. 그러네요. 왕자님일지 공주님일지는 아직 모를 수 있겠지만 네. 만약 알게 되면 저에게 또 보내주시고 네. 또 선물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6846님입니다. 저번 주 주말 우리 꼬맹이들 삼총사 데리고요. 창원 성흥사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이분도 계곡에 다녀오셨네요. 애들이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다음 주에 또 가기로 했답니다 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상당히 신나셨습니다. 지금 V도 하고 네. 입을 벌리면서
들으면서 신남을 지금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시원해 보입니다. 네, 이 아드님도 자연을 참 사랑하는 것 같고 복장부터가 정말 100% 딱 잘 갖춰 입고 네. 놀러 갔다 온 것 같네요. 물놀이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또 한번 고맙습니다. 시원하게 다녀오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0194번님. 방학인 아이들 데리고 직업체험 다녀왔습니다. 작은 아이 4살이 뭐 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요. 나이 제한으로 못하는 것 빼고 너무나 진지하게 잘해서 놀랐습니다 하셨어요. 이럴 때 또 부모님이 뿌듯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예쁩니다. 플로리스트 견학을 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꽃집처럼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좋은 또 추억, 또 나중에 또 미래로 직결되면 좋겠습니다. 네. 5769님이고요. 엄마가 큰 마음 먹고 해준 랍스터 라면입니다. 와. 여름에 청소 또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도왔던 보람이 있네요 하셨네요. 라면과 해물의 조합은 사실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그렇죠. 뭐 저 국물 맛은 안 봐도 뻔합니다. 정말 시원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5687번님, 비가 그쳐서 다시 무덥네요. 퇴근하고 운동하고 경남아 사랑에 본방사수합니다. 명란구이 먹고 있고요. 항상 알찬 소식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아유 별미죠. 그러게요. 마요네즈도 있는데 고추냉이에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6846님, 오늘 낮에 비가 와서 꽃게찜 만들어 먹었습니다. 5,500원의 행복을 집에서 느끼고 있답니다 하셨습니다. 와, 여기도 해물이 나왔네요. 예, 잘 아유, 봤습니다. 맛있겠네요.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거제시 고현동에서 이미숙 씨입니다. 여름에 정말 힘들게 일하는 택배기사인 남편을 위해서 저녁 메뉴는 전복 넣은 닭백숙입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많이 먹고 힘내요 하셨고요. 신청곡이 남편에게 보낸 하나의 메시지 같습니다. 네. 태진아의 동반자 신청하셨습니다. 네, 언제나 저희는 동반자 같은 역할을 경남아 사랑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시 25분 저녁에 돌아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장군차의 김치를 녹이다 모산 장군차 김치에서 김치 세트를,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이용권을, 도심 속의 휴식 공간 심산 유곡에서 상품권을, 행복과 건강을 전하는 김덕규 과자점에서 상품권을, 진주 실크 공동 브랜드 실케안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